안녕하세요. 준수성가입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구도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더 자주 올리려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제 얼굴을 좀 한 구석에 놓고 화면을 띄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 위에 보시면 지금 제 계좌 상태거든요. 제 계좌를 좀 투명하게 한번 공개를 하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 계좌를 공개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제 채널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보고 싶었고 제 계좌에도 변천사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다가 제 계좌를 올려놓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M1 맥 미니라서 언젠가는 휴대폰에 어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온다고 하면은 계좌를 아예 그냥 상단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무리 해도 어플이 깔리긴 하는데 이게 열리기만 하고 다시 닫혀요. 언젠가 지원이 되면 계좌를 화면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한 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에 종가에 대해서 S&P 500 지도가 있는데 핀비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섹터별로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클수록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눈에 보기 편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여기 테슬라 보이시죠? 테슬라 혼자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 3.78%인데 다른 애들은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좀 아쉽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슬라 같은 종목은 기대감은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정당화하기에는 거품이 껴있는 건 사실이라서 좀 걷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테슬라를 한 480달러에 매수를 했다가 저는 그게 적정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더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꾸준히 모아갈 만하다 생각을 하고 샀는데 그 뒤로 뭐 800 찍고 900 찍었는데 그때는 못 팔았지만 계속 오르니까 제가 생각한 가치보다는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매수를 못했고 종목을 모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반등을 했을 때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 당시에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서 QLD 더 떨어지면 물 타려고 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한국 시간으로 새벽쯤에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부양안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예요. 50대 49였나?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이 집안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부양안이 통과가 됐고요. 선 반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증시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양안을 쓴다는데 주가가 안 오르겠어요?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아무쪼록 제가 이 소식이 있기 전에 테슬라를 매도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현금 확보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절대 뭐 나쁜 선택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만든 그 현금으로 QLD를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해요. 이 QLD가 등락폭이 2배로 움직이니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저점을 제대로 잡던가 아니면 계속 물을 타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쨌든 QLD는 한번 사놓고 냅두기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무관심하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양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 QLD도 2배의 변동폭을 갖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회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양안이 통과된 김에 잠깐 이번 조정을 좀 살펴보자면 나스닥이 최고점이었던 게 2월 16일이었어요. 그때가 14,000 얼마였는데 2월 16일부터 지금 마지막 장이었던 3월 5일까지 딱 2주더라고요. 2주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지수가 일단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좀 보자면 마이너스 8%가 빠졌어요.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 찾은 건데 솔직히 마이너스 8%가 빠졌다. 그러면 그게 폭락일까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주식을 경험해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 1년 차가 되는 건데 주식이 빠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덜컥 겁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처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죠. 특히 미국 주식은 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폭락해 있고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한가가 없잖아요. 제가 이양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가 빠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미국 주식은 자기가 대처할 수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길게 가져가는 걸 전제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8%가 빠졌어요. 근데 어떤 주식이 8%가 빠졌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폭락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할인 찬스? 그냥 춤의 찬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떨어진 사유를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냥 그 사유를 불문하고 어떤 주식이 10% 정도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사기에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때도 사고, 거기서 더 빠지면 또 사고, 거기서 또 빠지면 또 사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겠지만, 뭐 저도 좀 요번에 좀 현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종목 중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있으면 매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면은 앞으로 더 빠질 것 같아도 그걸 내가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구간마다 기계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쯤이면 좀 살 때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요일 날에 테슬라 팔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놨는데 매수는 못했어요. 매수는 못했는데 그래도 2주 동안 꾸준히 그냥 QLD를 계속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조금 더 물타기 하려면 그 모아놨다가 바닥에서 한 번에 좀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오늘도 사고 다음날도 사고 그 다음날도 사고 이런 식으로 QLD를 좀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존을 매도해서 생긴 돈만큼을 QLD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금 잘못한 거는 효과적으로 물타기를 못 해봤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 뭐 QLD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애플도 더 떨어질 건데 그때 애플을 팔아서 QLD로 바꿔놓으면은 결국 회복할 때는 2배로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애플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수익권인 종목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지금 뭐 그렇게 현금이 많지 않은 점은 걱정은 안 돼요. 유튜버 중에 뱅브로 님도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신 종목 중에 가지치기를 해서 나온 현금으로 이번에 새로 그 3배짜리 사셨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게 떨어지면은 그걸 그대로 팔아서 2배로 회복하는 QLD 매수를 하면은 그만큼 상승했을 때 2배로 더 올라가니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8%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살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우량주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마가라고 하죠. 얘네들이 비중이 높잖아요. 보면 뭐 애플의 주가가 같은 기간 동안 한 10%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첫 번째로 거품이 껴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졌다. 두 번째로는 애플에는 거품이 없는데 지나치게 매도가 된 거죠. 첫 번째 이유대로 뭐 거품이 더 빠졌다고 하면 이 주가 자체가 건전해진 셈이니까 내가 웃돈 주고 사는 게 아닐 것이라는 걱정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있겠죠. 다만 그 거품이 아직 다 꺼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늠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로 관점을 봤을 때는 지수보다 더 빠졌는데 애플이 그렇게 거품이 껴있는 건 아니다. 이 주가가 원래 정당한 거였다. 실제로 애플이 실적도 많이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거는 지수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이건 지나치게 매도됐네 하면서 그 적정 가격대보다 더 낮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지수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왜 로켓이 폭발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맞아요. 스페이스X가 이렇게 쏘았다가 돌아올 때 폭발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걸 광고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아마존을 보면은 지수가 아까 8% 정도 빠졌는데 아마존도 8% 정도 빠졌다는 건 그냥 지수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평균만큼 빠졌다. 아마존의 주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정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수만큼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대가 스닥이 더 떨어질지 말지는 둘째치고 아마존 주가가 오늘로 봤을 때는 적정가다라는 거죠. 그냥 평균 시세보다 그렇게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8% 똑같이 빠진 거니까 만약에 아마존을 지금 가격에 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더 떨어질지 오를지를 떠나서 그냥 오늘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손해보고 뭐 더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더 싸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이제 그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 놓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퇴를 했는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그 CEO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가 애플 하면 또 뭐 스티브 잡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만큼 CEO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마존이 CEO가 바뀌고 나서도 잘 해나갈지 그건 좀 걱정이 돼요. 물론 잘 해낸 케이스도 있죠. 애플의 팀 쿡.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 다음으로
CEO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했던 게 있었죠. 모바일 기기가 이렇게 생태계가 커질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PC, 데스크톱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태계를 잡지 못한 게 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도 우수한 기업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CEO가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불확실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거품이 더 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조정장에서 그냥 지수만큼만 빠졌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CEO가 바뀐다는 소식 때문에 거품이 끼지 못해서 지수만큼밖에 못 빠졌다. 그만큼 거품이 좀 별로 없었다. 실적만큼의 주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2,900에 사서 3,180인가 그렇게 매도를 했고 요걸로 QLD를 샀는데 마침 그때가 또 나스닥이 그렇게 안 빠졌을 때라서 조금 아쉬운 가격이긴 한데 계속 몰타고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는 CEO로 바뀌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죠. 얘는 여기 보시면 5%밖에 안 빠졌거든요. 지수보다 덜 빠진 종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재미없는 주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주가가 막 생각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것도 없고 막 횡보하는 것 같고 좀 고수익에 너무 뇌가 절여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주식이긴 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냥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시 보게 되네요. 저렇게 안정적인 차트를 보여주면서 같은 기간 동안 지수보다 덜 빠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구글이에요. 구글이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구글은 0.1% 올랐어요. 0.1%는 그냥 안 오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이 구글이 가지는 의미는 더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죠. 다른 종목이 빠질 때 구글은 안 빠진 거니까. 그만큼 주식에 거품이 없었고 오히려 더 저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지수보다 덜 빠진 종목인데 얘네들이 그 종가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2%, 구글도 3%. 근데 애플은 1%, 뭐 아마존 0.7%. 좀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도 좀 유독 많이 올랐네요. 아마 얘도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보다 덜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지금 만약에 그 우량주로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분들 중에 이 시기에 한번 주식을 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종목을 봤을 때 본인 성향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지수보다 더 빠진 종목을 줍던가 아니면은 지수보다 덜 빠진 탄탄한 종목을 고르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거품이 한 번씩 이렇게 걷어내지는 거니까 오히려 하락했을 때 사는 거는 그렇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 가격은 저점이거든요. 1월 달에 샀던 사람들보다 지금 뭐 매수한 사람들이 더 싸게 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대체로 이번 나스닥 하락의 이유로 꼽는 게 뭐 금리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제 생각일 뿐인데 나중에 진짜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 회수 시작할 때 분명히 주식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래도 그거는 미국 실물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미국의 우상향은 보장이 된다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 종목들의 평균 하락 수치보다 지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나스닥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우량주들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을 깎아먹어서 지수가 더 빠진 게 된 건데 분명히 어딘가에 부실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망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단순하게 그냥 그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당장의 순이익만 봐도 터무니없게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술주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나지 않아도 먼저 상장을 해서 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주가 아직 되지 못한 그런 유망주들은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초보가 아닐수록 본인이 경험이 더 있을수록 그런 식으로 좀 우량주가 아닌 주식에서 한번 답을 찾으려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8%면은 뭐 그런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10%에서 15% 하락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실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예상한 것보다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걔네 분명히 언제는 준다고 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분명히 올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락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날 거고 탄탄한 종목들을 많이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 계좌가 그 템베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꾸리기에는 금리 인상 속에서도 장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도 지수 추종 비중을 높인 것도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블랙베리도 매수했었다고 좀 했었는데 그건 진작에 팔았어요. 지금 제가 팔았던 것보다 더 빠져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손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냅뒀으면 큰 손실이 됐겠죠. 아무쪼록 단기간의 방향을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부양안이 통과됐고 대충 한 10% 빠졌을 때 지금이 일단 매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더 산다는 생각으로 주우려고 해요.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는 게 작년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폭락할 때 그 뭐 지수가 뭐 반토막 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올 건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코로나가 미국에 상륙한 것만큼의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지수가 40%가 빠졌으니까 지금은 뭐 그거보다는 덜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해봐야 뭐 고점 대비 20% 정도나 빠질까 생각을 해봐요. 예상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10% 빠졌으면은 조정 속에서는 그 발바닥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게 무릎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반등한다, 우상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좀 지켜보다가 이 반등했기 때문에 좀 또 빠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주우려고 해요. 일단 제가 QLD로 비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면 또 엄청 빠르게 회복을 할 텐데 이 부양안이 지수를 10%만 올려줘도 저는 QLD로 애플이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 부양안이 펑펑 주식으로 흘러가 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 돈들이 나스닥으로도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기존보다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살아서 만나요.